자, 반갑습니다. 사소한 자랑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학생 오빠 적었던 학생입니다. 크크크크. 아, 그때 저기 복학생 오빠 마음에 있고 이제 서로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때 그 적었던 친구. 오빠랑 카공도 하고 물론 애들 다 같이 했지만 그리고 어제 오빠랑 밥 먹고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오빠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살짝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오빠가 말하는 게 살짝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적어보겠습니다. 만약 없으면 쫑 난 거예요. 아, 약간 좀 그런 추측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아직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서로 조심스러운 거지. 결국 이럴 때는 더 간절하고 급한 사람이 마음을 더 표출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정말로 간절하다면은 조금 더 마음을 표출해보면 어떨까 싶어 생각이 드네. 갑자기 자랑거리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네. 좋았어요. 자랑은 아니고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입대했는데 1년 반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많이 붙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요. 조언이나 꿀팁 위로받고 싶습니다. 참 너무 잔인하지. 1년 반 동안 갑자기 사람을 떨어뜨려 놔 버린다는 게 나도 사실 뭐 이렇게 일반 병사 생활을 내가 안 해보기도 했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기다려본 적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냥 상당히 슬프겠다. 공감 정도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형, 나도 MT 갔다 왔다. 대천으로 갔다 왔는데 MT 가기 전에 내기를 했다가 져서 벌칙으로 입수를 했는데 4월에 입수를 했어? 아직은 바다가 너무 추웠어. 그래도 추억이 된 것 같아. 너무 즐거웠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 좋아. 성인 발달장애 이용자분 보조하는 봉사를 8시간 한 후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용자분께서 팔찌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 이런 봉사를 했구나. 성인 발달장애 이용자분. 어, 참 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다들 몸도 성인이니까 다들 크실 테고, 저 정말 옆에서 받쳐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수고 많았다. 정말 정말 내가 칭찬해줄게. 정말 정말. 일주일 내내 씻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 아, 원래 안 씻었었구나. 근데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 그러면 대단한 거지. 원래 내가 몸에 없었던 습관을 들인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잘했어. 다이어트 시작하고 지금까지 10kg가 빠졌어. 와. 아, 그러고 보니까 학기 초에 다이어트 한다 얘기했었는데 중간에 내가 마음이 풀어졌거든.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랑거리 덕분에 내가 마음을 다잡을게. 오케이. 다이어트 지금부터 시작한다. 오케이.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서 있던 자리 앞 사람이 한 정거장 뒤에 내려서 편하게 앉아서 학교에 왔어요. 아하, 지하철 타고 오는구나. 두정역까지 왔다가 버스 타고 들어오나 보네. 아우, 진짜 통학거리 길겠다. 아유, 화이팅. 아이고,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이걸 적은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위로를 좀 같이 나누자. 고등학교 때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살로 죽었어요. 최근에 납골을 옮긴다는 말만 듣고도 너무 힘들었지만 웃으며 그냥 이겨내고 있어요. 주변 사람까지 우울하지 않도록 제 감정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지금 잠깐 기도를 할게. 그래도 기독교 수업이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게. 하나님, 지금 이 아픔을 고백한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정을 나누었던 친구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친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친구가 외로울 때 혹은 쓸쓸할 때 혹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옆에서 그 어깨를 토닥여 주셔서 혹시라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하지 않기를, 친구는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램덩크를 아이맥스로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 제가 농구 경기장 개미가 된 것 같은 경기 집중보다는 선수들 다리에 밟히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엄청 크니까. 나는 아이맥스로 영화를 한 번도 못 봤어. 아, 나 그때 봤었다. 내가, 너네 아마 웃을 것 같은데 1995년에 96년에 본 적 있어. 1996년에 그때 63빌딩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맥스 단계 들어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생 때 그 소풍 가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 96년, 그치, 너희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담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꾸고 연초를 2개월 참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렇게 점진적으로 끊어 나가 보자고. 참 담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도 참 장점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담배는 정말 최대한 빨리 끊는 걸로 해서 일단 연초 잘 끊었으니까 나중에 더 길게 보고서 액상형도 언젠가는 끊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그건 진행 상황 계속 알려주면 같이 응원해줄게. 화이팅.
자, 오케이.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의 수업 내용들 함께 요약하고 시작해 볼게. 자, 우리의 행복이 마치 모래성 같다라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분명히 꿈, 사랑, 소유로 이룰 수 있는 행복이 분명히 삶에 있지만 그걸로 만드는 행복이 마치 모래성 같아가지고 파도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쓸려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렇다면 그 파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걸 먼저 알아보자 했었지. 그 파도의 정체는 바로 악함이었어. 세상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악함이 가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악함의 피해를 언제 받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심지어 그 와중에 행복의 공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에 악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다. 이게 저저번 주 얘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악함의 또 다른 측면을 봤었지. 그동안은 세상에 나쁜 놈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누구의 악함을 봤었지?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봤었어.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했었지. 정말로 우리가 악한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게 내가 이런 비유를 들었지. 바로 너희가 투명인간이 된다고 상상해보자. 자, 그랬더니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를 발견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악해. 그리고 이 악함이 터져 나가면은 정말로 큰일 나기 때문에 마치 수류탄을 잡고 있는 것처럼 꼭 쥐고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와중에 행복의 공식이 이 수류탄을 잘 쥐고 있는 걸 방해한다는 거지. 왜? 이 행복의 공식을 갖기 위해서. 혹은 이 행복의 공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악함이 펑펑 터져 나오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했던 내 과거가 오늘날 내 발목 잡지 않을까? 혹은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악함이 도통 나가지고 문제되진 않을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악함을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말을 했어. 자, 지난주 수업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희들의 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첫 만남부터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면서 싫어했던 친구가 하나 있다. 나랑 별 접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굳이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욕하고 싫어했던 적이 있다. 반면에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은 적은 것 같다. 아니, 없다. 뭔가 반성하게 되는 수업 내용이었다. 그치, 사람이 그래.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참 쉽게 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투명 인간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세 가지는? 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바로 악한 행동이 먼저 떠오르는 걸 보고 제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했어요. 나 악한 사람이구나. 노트에 역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이 투명 인간 이야기더라고. 저 그때 놀랐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막 올라왔었지. 어찌 보면 진짜 자기 모습을 처음 발견했을 때 느끼는 충격이 바로 그 충격이었을 거야. 맞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야. 타인의 앞에서 선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내면의 선함이 밖으로 보이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런 척을 하는 건가 고민된다. 만약에 후자라면, 척이 맞다고 한다면은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악한 행동도 할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치, 굉장히 중요한 성찰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소위 착한 척을 왜 할까? 착한 척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악한 짓을 다 하는 것보단 착하게 보여야 내 생존에 좀 더 적합하고 내 이득에 적합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이득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이득을 위해서 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득을 위해서 악한 행동도 분명히 할 수 있겠지.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망칠 수도 있겠지. 그치? 인간에게는 모두 악함이 있고 그 악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면을 쓴다는 것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악함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약함 역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장녀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가면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면을 안 쓰고 못 살아가. 세상에 어떻게 내 모습을 다 공개할 수 있겠어. 왜냐면은 내 모습 안에는 분명히 악함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들키면 아마 실망할 거야. 이거 들키면 아마 나는 이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그 기계가 내 머리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24시간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텍스트로 기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아침 7시 39분 아 졸려, 아침 7시 41분 아 쟤 뭐야, 아 짜증나, 열받아, 막 이런 정말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다 텍스트화 시킨다고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못 보여줄 거야, 절대.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오히려 부모님한테 제일 못 보여주겠지. 가까운 만큼 실망이 클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없는 척하고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지.
그렇다 보니까 야, 언젠간 이 가면이 벗겨지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그 가면을 쓰는 내 모습 자체가 되게 좀 혐오스러운 거지. 우리는 그 싸움을 평생 동안 해야만 하는 거지. 그다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키는 존재는 나 자신이다. 강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공감되기도 하면서 현재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악함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나의 악함 때문에 내 자신에게 꽤나 많이 실망했던 기억도 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악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주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실망시키지. 어떤 다짐했다가도 어떤 결심을 했다가도 그게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마찬가지로 아마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그런 결심했을 거야. 그래, 앞으로 내 악함을 발휘하지 말아야지. 이걸 잘 참아봐야지. 그런 결심했을 거야. 그렇다면 과연 그 결심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답을 내기가 어렵지.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악함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악함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지. 이제 좀 동감이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정말 하늘나라에서 누가 악함을 버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악함 때문에 힘들어. 악함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지금은 당장 뉴스를 켜봐도 나오는 뉴스들은 다 이 악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뉴스들이고 언제 우리가 그 피해를 받으면서 살지 모르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은 바로 이 악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 파도, 우리 삶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이 파도가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악함 말고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파도의 정체. 그건 바로 뭘까?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올게. 어딨어? 엄마!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나는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너 보고 싶었어. 우리 나연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아 나연이 잘 있지? 엄마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예뻐? 예쁘지? 너무너무 예뻐 우리 나연이. 나연아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자, 상당히 슬픈 영상이지.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 두 번째 파도의 정체. 나는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 죽음. 사실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 이걸 설명할 때는 굉장히 많은 말을 내가 했어야 됐어. 뭐 이런저런 다양한 예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아마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문제가 참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린 이걸 참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린 심지어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도 담기 싫어하지.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스럽게 활용할 땐 있지. 뭐 너 죽는다 아니면 뭐 내 게임 캐릭터가 죽었어 아니면 뭐 머리에 숨이 죽었어 이런 말을 할지언정 정말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는 말은 어떻게든 안 쓰려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쓰지. 뭐 돌아가셨다, 영면하셨다, 소천 받으셨다, 뭐 먼 길 떠나셨다. 뭐 심지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단어를 쓰기 싫어해. 왜냐면 너무 재수없고 막막하니까. 이거 고민해봤자 답도 안 나오고. 아마 너희도 한 번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그 생각들이 대부분 깊거나 오래 가지는 못했을 거야. 왜냐면 막 고민해봤자 뭐 답도 없으니까. 그리고 괜히 무서운 기분만 들고 조금 생각하다가
아우 그냥 이렇게 아마 고개를 부르르 떨었을 거야. 그만큼 우리는 죽음이 두렵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뭐야? 이 죽음이라는 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아 그래 우리 그 생각하지 말자. 아유 너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한텐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모든 게 맞춰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죽음이란 거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한테 고개를 확 돌릴 때가 있어. 마치 그게 없기를 바라는데. 경험담을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우리 아내하고 있었던 일이야. 어느 날 밖에서 모처럼 아내랑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었어. 점심 약속을 잡아가지고 마치 데이트하듯이 애들이 이제 다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한 사이에 이제 아내랑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막 냉면을 서로 앉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나 병원에서 여기 종양 같은 게 있다고 하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일단 내가 그것 때문에 슬프고 놀라고 이건 두 번째로 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이 사람에게 예의인 거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놀래야 되나? 아니면 덤덤하게 있어야 되나? 계속 고민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덤덤하게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다가 감정을 맞춰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검사를 언제 좀 하러 오래? 그래서 언제 검사하러 오라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을 정말 이렇게 목구멍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던 것 같아. 여기 뱃속에서부터 뭐가 갑자기 콱 치고 올라와가지고 뭐가 받지를 않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그걸 좀 들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먹을 음식을 막 이렇게 목으로 막 이렇게 밀어 넣었어.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와서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아내랑 인사를 했지. 들어가 있다 저녁에 집에서 만나 하고서 내가 딱 뒤로 돌아섰는데 눈물이 와 진짜 무슨 만화처럼 눈물이 쭉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느끼는 건 그랬어. 진짜 그 참았던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울면서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왜 내 삶에 고개를 들이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물론 다행히 결말은 다행히 그게 아내가 이제 악성이 아닌 걸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어쩌면 너희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아마 그때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을 거야. 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하지만 죽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우리한테 확 드러낼 때가 있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너무 큰 좌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자,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난 첫 번째 이유는 이건 것 같아. 죽음이 만들어내는 이별 때문에. 맞아,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얘기했을 때 소유, 꿈,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자, 근데 뭐 이 세 가지가 다 행복의 조건들, 행복의 공식들이긴 하지만 이 세 개 중에서 좀 그래도 사람한테 가장 큰 행복을 준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건 것 같아? 뭐 돈일까? 돈이 최고야? 난 내가 봤을 때 나는 사랑인 것 같아. 사람은 결국 사랑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사람이 소유, 꿈을 완벽하게 이뤘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은 실패했어. 이 사람이 일 마치고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가족들 엄청 싸우는 거야. 맨날 아내하고 싸우고 부모님 관계 안 좋고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아유 막 나쁜 새끼 맨날 욕먹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유 꿈에서 실패했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 근데 사랑이 완벽한 거야. 집에 딱 가면은 나왔어. 가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안아줘. 와 아빠 왔어요.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한 일주일간 라면만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괜찮아요 우리 라면 좋아해요. 막 이렇게 까르르 웃으면서 안아주는 것이. 그리고 막 항상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늘 최고의 친구라고 평가받고
이런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래도 두 번째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게 있지.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랑 같이 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크기 때문일 거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 자, 참 재밌고도 따뜻한 영상인데 같이 한번 봐볼게. Is he all right? I think he's all right. I think he's more than all right. No. No. Oh my God, I miss you so much. I can't believe it. 자, 어때? 이 영상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좀 눈물이 나지 않니? 왠지 모르게 되게 행복감이 들고, 왜냐면은 이 영상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되게 행복해져.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소유를 가지고 영상 찍었다고 생각해봐. 아, 나는 돈이 겁나 많지, 막 플렉스한 걸 찍었어.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와씨 부럽다는 느끼더라도 행복감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큰 거지. 자, 그런데 죽음은 뭘까? 바로 이 사랑의 대상을 한 번에 찢어버리는 게 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사랑은 완벽하게 파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느끼는 행복이 큰 만큼 죽음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느 날 죽음으로 사랑이 끊긴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떠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내가 아는 지인이 해준 얘기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갔다 와서 갑자기 집에 와서 막 울더래. 근데 얘가 우는데 너 왜 울어? 왜 울어? 근데 대답도 안 하고 막 계속 울더라는 거야. 한 30분, 1시간 정도를. 얘 뭐 어린이집에서 뭔 일 있었나? 그래서 어린이집 전화해보니까 별일도 없었대. 근데 얘가 너무 우니까 일단 어쩔 줄 몰라서 막 달래고 있었는데, 얘가 1시간쯤 울고 있다가 그치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엄마도 죽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날 처음으로 아마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 보지. 그리고서 나랑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마 배웠던 모양이야. 그 사실이 얘한테 줬던 공포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지. 어때? 애니까 참 귀여운 고민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아니지. 사실은 우리도 이 문제가 두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 우리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나갈까봐. 옛날에 우리 학교 에타에 올라왔던 글인데 좀 보면은 아빠 없는 삶은 상상도 하기 싫은데 폐로 전이가 많이 돼서 맨날 기침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마지막 약 쓰고 있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어. 점점 함께 할 날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 나 진짜 아빠 없이 살기 힘든데. 정말 이 상황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소유, 꿈, 사랑,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질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사랑을 더 쌓으면 쌓을수록 이 죽음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어떠니?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아마 있을 거야. 근데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너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만 얘기해 볼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너희의 죽음이 되었든. 너무 재수없는 말이지.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할게. 이 말은 뭘까? 죽을 때까지만. 왜? 죽음이 다가오면 그 사랑이 끊겨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만들어내는 이별의 고통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왜 죽음이 두려울까? 바로 허무하기 때문일 것 같아. 죽음은 너무 허무해. 왜냐면 죽음에게는 눈이 달려있지 않아. 귀도 달려있지 않아. 그 죽음에 찾아가는 그 대상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죽음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야. 죽음은 나의 계획이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거든. 뭐 예를 들면은 좀 말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갑자기 내일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얘기해볼까? 난 되게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랑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고 저런 것도 할 거고, 당장 내일 얘랑 할 것도 많고, 또 다다음 주에 난 이 수업도 찍어야 될 거고, 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죽음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지. 분명히 나한테도 그 죽음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일궈놨던 것들, 내가 정말 열심히 쌓아놨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죽음 한 방에 싹 사라지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소방관이 화재 진단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어. 근데 그 소방관이 결혼한 지 2개월 된 신혼부부였다라고 하지. 얼마나 끔찍하니. 그 신랑은 얼마나 계획이 많았을까. 그리고 그 신부는 얼마나 계획이 많았을까. 둘이 어떤 삶을 꿈꿨을 거고, 어떤 자녀를 꿈꿨을 거고, 분명히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연기조차도 되지 않지. 그냥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게 돼버리지. 자, 그리고 우린 죽음이 또 왜 두려울까?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좀 이야기를 전환해가지고 우리 이번 달 얘기를 좀 해보자. 이번 달에 휴일이 하나도 없지. 사실 올해가 휴일이 엄청나게 빡빡한 달인 것 같아. 제대로 쉬는 날짜도 없고, 뭐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국경일 같은 것들도 대부분 주말하고 겹쳐있기도 하고, 뭔가 휴일 운이 되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달력을 찾아보다가 휴일 운이 되게 좋은 5월달을 발견했어. 올해 5월은 되게 안 좋거든. 근데 봐봐. 자, 언제였냐면은 자꾸 찾다가 2322년 5월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때가 정말 휴일로서 최고의 5월인 것 같아. 왜냐면은 봐봐, 중요한 날들이 다 월요일, 금요일 날이 있어. 5월 1일,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보통 요때 약간 이제 이런저런 타이틀 붙여서 많이 쉬는 날들이거든. 근데 보면 이게 다 월, 금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요런 때도 5, 6, 7, 8 휴가 쓸 수 있고, 뭐 요런 때도 뭐 13, 14, 15 굉장히 휴일을 즐기기가 좋은 달이지. 자,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2322년 5월 이때 우리는 어디 있어? 이때 우리는 어디 있을까?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마 2322년 5월엔 남아있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와 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2322년 5월에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게 너무 막연하단 말이야. 너네 혹시 너희가 졸업한 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 한 졸업한 지 1, 2년 후에 그 학교를 가면은 좀 재밌을 거야. 오랜만에 나를 반겨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다른 학생들 중에서 언니, 형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5년 후에 가면, 7년 후에 가면 점점 학교가 굉장히 낯선 곳으로 변할 거야. 이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선생님부터 누구세요? 아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나를 막는 거지. 그럼 그때서야 막 설명을 해. 저는 사실 뭐 졸업생이고, 그럼 그제서야 그래요? 라고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학교를 둘러보는데, 내가 이 학교에 없어도 학교는 변함이 없지. 여전히 학생이 있고, 여전히 시험이 있고,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 학교란 곳에서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아마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없어도 이 세계는 전혀 변함이 없어. 2322년 5월에도 아마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는 거지? 잠들고 있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소멸하는 거야. 물론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진짜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보자고. 우리는 그때 완벽하게 소멸하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없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자, 이렇게 멀쩡히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저 때는 없어진다? 내가 없다라는 건 어떤 기분이지? 우린 그걸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굉장히 궁극적인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지. 바로 내가 소멸한다 라는 공포.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두려움은 상당한 것 같아. 보통은 우리가 바로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멸의 공포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너희가 오늘 밤에 잠들면 잠든 사이에 내가 죽는다 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순간 가장 두려운 건 이거일 거야. 나 그러면 내일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거지? 내가 잠든 사이에 죽게 되면?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소멸의 공포가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이별 때문에 두렵고, 허무 때문에 두렵고, 소멸 때문에 두려워.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게 끝이 있어야 그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래, 이런 말들이 얼핏 들으면 멋있지만 대부분 이런 말들은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가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철학적인 단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만약 정말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온다면 막 갑자기 병원 갔는데 아이고 3개월 남으셨는데요.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내 앞에 누워있다면은 아 역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야.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궁극적인 공포를 만들어내. 이 파도가 다가오면은 우리의 행복은 완벽하게 무너지겠지. 어쩌면 소유, 꿈, 사랑 이것을 많이 쌓아놓은 만큼 죽음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도 몰라. 마치 사랑하는 만큼 이별이 무서운 것처럼. 오늘 수업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수업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 어떤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든가 좀 슬픈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들거든. 근데 사실 우리 삶에 너무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룰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동시에 내 아픔도 하나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 사실 나는 내 인생에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었던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랬다가 이제 불과 작년 8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 우리 사촌 누나가 죽었었거든. 근데 사촌 누나라고 표현하기가 좀 서운해. 그냥 나한테는 친 누나였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딸이었어. 정말 딸 같은이 아니라 정말 딸이었어. 너무너무 착한 누나였고 나랑 나이 차이가 8, 9살 나는데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누나 모습이 뭐였냐면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서 날 돌봤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나랑 함께 해주고 나를 지켜봐주고 돌봐줬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게 나이 40 넘은 아줌마가 되어서까지도 항상 나를 최고로 좋아해줬던 누나. 그리고 내가 이제 작년까지 청주 살고 있었었는데 누나도 집이 청주였거든. 그러니까 청주로 이사 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나를 자주 만날 수 있겠다. 같이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청주로 이사 가서 누나랑 같이 살게 되면서 느꼈던 것 같아. 아, 내가 참 누나한테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구나. 나한테 정말로 의지가 많이 되는 존재였구나.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 아무런 인사도 못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게 정말 그런 일이 겪잖아. 납득이 안 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가. 이 무슨 말인지 참 애매할 텐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원래 죽는 게 맞잖아. 근데 그게 납득이 안 가. 아니 어제까지 멀쩡히 얘기했던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갑자기? 아니 우리가 누나를 왜 추모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누나가 사라졌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존재했던 사람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근데 한 달 후에도 그게 잘 씻겨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초창기 때 얘기했지만은 세정으로 이제 내가 이사 왔다 했잖아 올해. 근데 이사 오기 전날 밤에 청주 그 집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거야. 내가 여기다 누나를 버려두고 간다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인 것 같아. 행복을 말하기에는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한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렇게 다가왔을 때 나한테 다가오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오든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서 행복을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게 내 생각인 거지. 자,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마치고 하나 중요한 공지를 할게. 다음 주는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야. 중간고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키면 알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 따로 뭐 준비할 건 없고 그렇다고 뭐 미리 공부할 것도 없고 그래도 중간고사니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다음 수업을 키면 될 것 같아. 우리는 다음 수업 때 만나자고. 안녕.